네,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책자는 2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목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강의 주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뭘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맛을 느낀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아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밤하늘의 별,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재료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재료. 그래서 이 재료 가지고 뭐 만들어서, 요리 만들어서, 그죠? 맛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규라는 무슨 관계는, 법률 관계는 뭐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그래서 이 맛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고친 말이 뭐였더라? 법률 효과였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였었어요? 아까 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사표시, 별. 자, 요리 중 정말 중요한 요리가 뭐다? 법률 행위였다, 이 얘기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맛에 해당하는 것이 뭐였더라? 권리 변동이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들 별 볼 일 있어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려오시면 따라가면서요,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도 있고, 별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있다. 그래서 지금 책 순서가, 목차가 권리 변동이 제1장으로 되어 있고, 법률 행위가 제2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제3장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법률 행위라는 단어는 아까 어디서 또 써먹었었어요? 힘들 때 민법의 사막을 걷다가, 힘들면 사막이죠. 가끔 쉬어야 됩니다. 민법의 오아시스. 아까 32페이지였습니까? 출생했을 때. 아까 기억하시면 뭐 했을 때? 여기다 해볼까요? 알았을게요. 출생했다. 점점점점. 몇 세가 됐다? 만 19세가 됐다. 그리고 뭐 언젠가 뭐 죽겠죠. 사망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만 19세 때. 아까 무슨 능력이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 뭐다? 능력.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그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성년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법률행위 능력 있는 성년자랑 법률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모르게 할 수 있다. 취소. 목차에 지금 청칙의 내비게이션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청칙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취소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법률 행위란 단어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의 뜻이 뭐냐는 얘기일까? 법률 행위의 뜻. 첫 번째, 법률 행위의 뜻이 뭘까요? 이미 나와 있네요.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별이 들어가 있죠? 그게 뭐랍니까? 법률 행위란. 자, 법률 행위란 뭐라고 됐습니까? 별 들어가 있는데 소속이 사실입니까? 효과입니까? 요건입니까?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의미가 다 전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표를 보면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뭐가 들어가 있다. 네, 별을 요소로 하는, 자, 사실입니까? 효과입니까? 요건입니까? 그러니까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뭐다? 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요. 사실도 아니고 효과다.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에서 지금 의사표시를 요소한 법률 요건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요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 두 가지 관계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자, 별. 그죠?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곧 별이 곧 법률 행위다. 이런 논리는 틀렸다 이야기예요. 이 말은 혹시 청약의 의사표시가 곧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결합이 돼야지 계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별을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이다 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별을 요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법률 행위는 별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법률 행위는 별을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 아닌 또 다른 재료가 섞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 중에서도 네, 혼인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자, 남녀 의사표시 혼인 계약은 네, 남녀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혼인이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네, 여기에 또 다른 들어가야 돼요. 혼인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혼인신고. 이 두 가지를 갖춰야지 혼인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는 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재료가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 행위가 별만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요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얘기는 뭐냐면 법률 행위의 뜻을 얘기한 거예요. 뜻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제 의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법률 행위의 뭐다? 종류. 기본적으로 표를 요소로 한다니까 이 종류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은 네, 별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 본다면 네, 첫 번째가 별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별 두 개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별 두 개 이상이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네, 별을 기준으로 나눠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두 가지 방식은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가 남지 않는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가, 또는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서는 채권 행위란 말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처분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분 행위 중 이 물권 행위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자 가시면은 법률 행위의 종류 해가지고 28페이지 가시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행위입니다. 또 그 밑에 방식에 따라서 요식, 불요식. 네 번째는 대가적 출연이 있느냐에 따라서 출연, 비출연. 그 다음에 기타 분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거 세 가지 하고 요 두 가지 요 정도에서 1월, 2월은 요 정도에서 한번 개념을 잡으시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나중에 3월, 4월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출생했을 때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 법률행위 능력. 자, 이건 별 하나가 번쩍 부딪히고 나란히. 그래서 손 모양을 한다면 법률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 박수치고서 쌍방행위, 계약입니다. 나란히 합동행위. 자, 별 하나가 뭐라고요? 네,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뭐다? 이게 이 모습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뭐다? 단독행위다 표현하시고, 요거는 양쪽이 부딪히니까 쌍방행위다. 쌍방행위. 네, 요거는 나란히 가니까 합동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 발생시키는 어렵습니다. 채권 달라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 발생행위. 요거는 물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이 쌍방행위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이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 자, 그럼 책자 가시면 또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나눠요.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도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네, 상대방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두 번째는 네,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다 보면 또 세월 다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암기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단계합 있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요거는 암기법으로 일단 외우세요. 암기하고 그 대신 나중에 여기다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책자 가시면 유언이 있고요. 유증이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란 말이 있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누구한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긴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언할 때, 유증할 때 갑이 재산이 많아요. 자, 유증을 하고 싶어요. 과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자, A한테 할까, B한테 할까, C한테 할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해제를 해야 됩니다. 갑이 해제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상대방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긴 하는데 여기는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 있다? 특정돼 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A한테 준다고 약속하고 갑니다. 유증했어요. 그 사람한테 하지만은 그 사람이라고
네, 특정돼 있던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설명해봐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냥 외울게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 유언 유증이 있으니까 유자가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네, 보내온 그 다음에 네, 소유권 포기는 소포로 이렇게 연습합시다. 그래서 유자는 뭐다? 유는 뭐예요? 유언하고 뭘 얘기한 거다? 유증을 얘기한 것이고, 쟤는 뭐 얘기한 거다? 책자에 있는 거예요. 재단법인 뭐다? 네,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는 뭐다? 네, 소유권 포기.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들어가면 거기 또 굉장히 많아요. 취소도 있고 뭐 철회부터 쭉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네, 1차 면제받은 1차 면제받은 자, 동철이.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봐서 2차 안 되고 1차 되면 그 다음에 1차 면제 주죠. 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자, 상추 먹고 뭐 먹고? 네, 상추 먹고. 자, 상추 먹었으니까 잠이 솔솔 오죠. 그래서 뭐에 취해서? 네, 잠에 취해. 자, 잠에 취해. 네,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들이댄 겁니다. 면제는 글자 그대로 채무 면제를 얘기합니다.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자, 동자는 동의. 이 동의란 말을 언제 공부했어요? 아까?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성년자랑 법률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철은 철회를 얘기합니다. 철회. 네, 상은 상호 계산하자 그런 뜻이에요. 상계. 추는 추인을 뜻합니다. 상계, 추인. 그 다음에 취는 네, 취소. 이 취소 아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취소. 미성년자, 성년자. 법률행위 능력 있는 성년자랑 법률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 해는 해제, 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세요. 그래서 출생에서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 법률행위 능력할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 계약이 있을 거예요. 계약에 보시면 거기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계약 종류가 있습니다. 15개의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시험범위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15가지 전형 계약을 자, 일단 암기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외우세요. 자, 외우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할게요. 자, 15가지 전형 계약은 제가 말을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에 증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조. 그래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증조 할배. 그 다음에 매화꽃 보고. 무슨 꽃 보고요? 이제 봄이 오면 네, 매화꽃 보고. 네, 기분이 좋아지셨겠죠? 그래서 뭐 한다? 아이고, 차차차. 아, 기분 좋습니다. 차차차. 그죠? 노래도 있습니다. 차차차. 그 다음에, 아싸, 아싸. 여행 가자. 여행을 떠나요. 여행 가자. 자, 그 다음부터는 슬픈 얘기다 합니다. 현상 광고. 그죠? 무슨 광고? 현상 광고. 걸린. 좀 더 써드릴게요. 고위공직자. 네, 교도소에서
현상 광고 걸린 뭐 잘못했나 보죠. 고위공직자. 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임종을 뭐 했다? 맞이하다. 자, 그럼 보세요. 증자가 뭘까 봤더니 네, 증여는 뭐다? 증여. 조는 조합이란 단어 씁니다. 이 조합과 연결된 것은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조합은 나중에 공동 소유에 가면 합유가 나와요. 합유. 민법상 조합은 동업관계로서 합유에 속한다. 거기서 탁 튀어났다가 사라져. 그리고 없습니다.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범위 아니에요. 자, 매화가 있습니다. 매는 당연히 뭘까요? 네,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매매. 자, 화해는 화해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차차차. 차차차. 첫 번째는 쓴다면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거. 자, 대가 주고 빌려 쓰는 게 임대차. 다음에 소비대차란 말이 나오죠. 소비대차. 자, 이 소비대차는 시험범위 아닌데 우리가 금전, 쌀, 소비대차 해서 자, 부동산 담보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 대출할 때는 보통 이 소비대차를 통해서 부동산 담보가 들어가. 그래서 채권 때문에 저당권이 붙은다. 그래서 아까 채권 밑에 저당권이 붙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또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출발이 바로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 가지고 네, 폭리가 있을 때 등기 등록이 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뭐 넘어가시고요. 이제 과거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소비대차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행은 여행 계약을 얘기합니다. 네,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나기 때문에 여행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고 싶어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 속의 평범한 그 생활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아직 끝나고 나면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또 하나 제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보는 날 있죠? 10월 마지막 주 시험 볼 때 여행용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가세요. 여행용 가방. 가방 갖고 나가시면서 집에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시험 끝났으니까 여행 좀 다녀오겠다.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시험에 합격했으면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시험을 안 붙었으면 나 가출하는 것이다. 가출. 고생했잖아요.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그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가시면서 여행을 떠날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가출할 것인지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거 가출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가족들한테.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나 한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 정도 나를 위해서 여행을 갈 테니까 그리 하세요. 미리부터 선전포고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현상 광고. 이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현상 광고. 자, 애완견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상 광고 가지고 요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현상 광고 가지고요. 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게 낙성일까? 요물일까? 뭔지 몰라 했더니요. 또 나중에 공부하려면 뭐 쌍무도 있고요. 편무도 있어요. 또 유상도 있고요. 무상도 있어요. 자, 지금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15가지 전형계약을 낙성, 쌍무,
유상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계약법 가면은. 자, 애완견 찾아주시면 1억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는 설명 안 드려요. 현상어 이 글자 이 짝대기 두 개를 보라는 여자 여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 알까 율까 짝대기 두 개 여기 짝대기 여기밖에 없네. 짝대기 두 개 요물. 자, 알까요 열까요? 편모 편자 편. 자, 올까요 율까요? 유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답하겠지만 일단 객관식 시험은 답은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단순화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복잡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설명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상 광고. 그럼 여러분들 책자를 잘 활용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책자 맨 뒤에 기출문제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네, 기출문제. 여러분 책자 한번 펴볼게요. 네, 761페이지에 있어요. 761. 자, 761페이지 가면요. 작년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25번이라고 됐어요. 문제 25번. 네, 25번에 1, 2, 3, 4, 5번 있을 거예요. 거기 5번을 보세요. 5번 지문. 자, 낙성 계약 켜놓고요. 옆에 현상 광고 계약 단어 나와 있잖아요. 현상 광고. 그래서 일단은 소리내서 음으로 때리지만 공부하다가 연관되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제가 뜻으로 계속 전환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저한테 수업을 들었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현상 광고는 뭐다? 낙성 아니고 요물. 한 번 들으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네, 현상 광고 시험범위 아닌데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문제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지문 책에 나와 있거든요. 현상 광고 팁을 하나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고는 고용을 얘기합니다. 고용 계약이다. 위는 위임 계약이다. 이게 위임 계약이다. 자, 교는 이제 이게 교환을 얘기합니다. 교환. 도는 도급을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15가지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요,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이 중개할 것은 여기 매 있죠? 매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요 3가지만 시험 범위예요. 근데 알아두는 게 좋아요. 또 여기 증여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증여란 얘기 가지고 저 의사표시 공부할 때 자주 나와요. 이 증자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증여가 또 나와요. 증여가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에요, 계약. 단독행. 여기 유언유증은 어디예요? 유언유증은 단독행위예요. 세법 공부하실 때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유언유증 나오고 뭐다? 매매 나오고 증여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여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매매는 자, 폭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폭리가. 기부, 테이크, 현저한 차이 폭리가 있는데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폭리란 말을 안 쓴다. 그 나중에 폭리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매매는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니까 폭리가 있을 수 있지만 증여는 기부만 있지 테이크가 없으니까 뭐다? 이건 뭐다? 네, 폭리 행위가 없다. 그죠? 그러면 이 증여는 여기 무상이고 이 매매는 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행위에는 폭리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 증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진이 아닌 증여가 나와요. 의사표시에서. 나중에 나올 거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증여. 또 세 번째는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했다.
그럴 때 이 증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입니다. 진이 아닌 증여, 그 다음에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한다. 또 강박당해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15가지 이야기를 일단 자꾸 입으로 내뱉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자, 이러한 사실을 사설 탐정이 알아내다. 네, 사설 탐정이 알아내다. 사설이 뭘까 했더니요. 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기 있었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거기 몇 페이지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법률행위 종류 지금 그게 다 의미 두는 건 아니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8페이지 몇 페이지요? 28페이지 29페이지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출생했을 때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 때 법률 행위 능력, 이때 법률 행위는 상대방 없는 거. 그래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그 다음에 쌍방 계약은 박수 치시면서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정을 맞이하다. 그리고 손을 쭉 내미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자, 사설 탐정이 알아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한번 연습하세요. 자, 뭐라고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박수 치면서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그 다음에 고위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정을 맞이하다. 쭉 내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사설 탐정이 알아냈다. 네, 지금은 전부 다 음입니다. 그렇고 그 하나하나씩 한번 뭐 해본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익숙지가 않아서 떠듬떠듬 거리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떠듬떠듬 거리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셔서 내 입에 딱 붙었다 한다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끔 이걸 끄집어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던질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 수기를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때문에 합격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더라도 멋있는 제목을 뽑아내라 그런 얘기야.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때문에 합격했다. 그럼 남들은 뭔 소린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고 풀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잡고 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네, 소리내서 음으로 하시고 요 음이 언젠간 뜻으로 바뀔 거다.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하면서 이것이 계속 뜻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 뭐다? 합동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 가지고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자, 갑하고 을하고 자, 여기 나온 거예요. 판다. 내가 토지를 팔을게. 그러니까 을이 여기 있다 면 뭐랍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사겠다, 산다. 그러면 판다, 산다에서 이게 바로 뭐다? 의사표시가 합치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 이것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네, 청약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낙, 승낙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해가지고 낙성계약이란 말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잘 보란 얘기예요. 청낙, 승낙 있으면 성립하니까 뭐다? 낙성. 그러면 이게 되는 순간 무슨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네,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매매계약. 그러니까 아까 별이 곧 매매계약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표시가 매매계약 할 수는 없잖아요. 승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값은 뭐예요? 매매계약에 따라서 달라 할 거 아닙니까? 달라. 약속대로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에요. 이 달라를 고친 말이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이쪽은 무슨 채권? 무슨 채권? 돈 달라. 이쪽은 뭐 달라? 토지 달라. 재산권 달라. 이 달라를 뭐라고 표현한다? 대금 채권을 취득했고요. 이쪽은 재산권 채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자 채권을 취득한 것은 자, 갑의 대금 채권은 을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건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지 이어받은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승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퍼펙트한 거니까 대금 채권은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을의 채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도 채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갑의 무슨 채권은 갑의 대금 채권은 을의 대금 채무가 되고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무가 두 개. 용 두 마리가 쌍용이면 무 두 마리는 이거 쌍무 계약이다. 그럼 청낙, 승낙 있어서 성립하니까 낙성 계약이고 달라가 두 개 있으니까 무무가 두 개니까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죠? 계약 체결되면 각자 채권이 발생한다 이야기예요. 각자 채권이 발생하는 행위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다? 네,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게 매매 계약이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가지 계약들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달라 하는 채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15가지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채무를 이행해야. 그러니까 채권 행위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행위를 나중에 또 뭐라고 표시하느냐 더 멋있게. 각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다 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의 돈은 마이너스고 얘의 돈은 플러스가 되죠. 채무를 이행하면 갑의 재산권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내 재산 마이너스 플러스, 내 거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을 출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출연. 내 재산 마이너스 네 거 플러스. 이쪽도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유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가 두 개 있으면 쌍무, 양쪽에 출연하면 뭐다? 출출. 유상, 무상, 유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마지막 단계 을은 잔금을 주는 거예요. 잔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네, 관련된 서류를 줘야 됩니다. 관련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등기 권리증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잔금을 주고 서류를 교부하게 되면 여기도 일종의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합의가. 그럼 잔금을 주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정들었던 소유권이 드디어 가는구나. 서류를 이제 잔금 주면 소유권 이전 받는구나. 서류를 주게 되면 정들었던 이제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잔금 주고 서류 교부하는 것을 이것을 소유권 이전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행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네. 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이 일로 이전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채권 취득은 원시고 소유권 취득은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뭐가 아니고 원시가 아니고 승계였었죠. 승계 중에서도 아까 이전적이었어요. 설정적이었어요. 설정적 아니고 이전적이었죠. 또 이전적에서 특정이었어요. 포괄이었어요. 포괄 아니고 특정이었습니다. 자꾸 앞으로 반복하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언젠간 이해가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좀 느긋이 가지세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유권 이전 행위는 이걸 이제 물권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 그래서 이 물권 행위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처분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분 행위. 그래서 거기 책자에 보시면은 29페이지 가로 1번에 채권 행위. 네, 그래서 여기 증여, 매매, 임대차 등 채권 계약은 모두 채권 행위. 그러니까 15가지 이 전형 계약에 있는 것들을 약속을 맺으면 전부 다 채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15가지 전형 계약이 뭐다? 채권 행위. 대표가 뭐다?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에서 첫 번째 거 있죠? 가로친데. 가로치 없네. 소유권 이전행위.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행위. 연결하시면 되겠네. 채권행위에 매매하고 처분행위,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행위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행위를 했으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고 요거 하면 끝난 거니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고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다. 준물권행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행위, 요거는 채권행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약속했고 이행했다 그런 얘기죠. 네,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 들어가서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요거 할 때는 이렇게 가요. 혹시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왜 남의 걸 팔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 거예요. 달라는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채무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데 만약에 이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 채권법 나올 거예요. 지금 채무불이행 문제나 또는 나중에 담보책임 문제로 해결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 매매계약은 유효.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죠. 서류교부에서 등기 쳐주는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죠. 처분권 없는 자가 서류 주고 이런 물권 행위하는 건 용서가 안 되죠. 요거는 유효하면 안 되고 이건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관념에 뭐가 있어요? 항상 왜 남의 것을 왜 팔어?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무슨 행위? 매매계약, 채권 행위는 유효이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이런 거 여기 서류 넘겨주고 등기 넘겨주는 것은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29페이지에 오른쪽에 여기 파란 글씨 1번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채권행위,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뭐하다?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무권리자 채권행위,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매매계약은 유효.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물권행위는 뭐다? 무효.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요식과 불요식이 있어요. 자, 혼인은 요식행위의 대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거의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주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15가지 이 계약들은 주로 뭐다? 불요식 계약들이라는 거. 우리 시험범위 있는 거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불요식 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유원칙상. 네, 그래서 일단 계약 종류는 그 정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종류.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토대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책 보고 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서 출생했을 때 권리 주체 능력, 만 19세 했을 때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할 때는 하나, 둘, 박수치고 나란히, 상대방 없는 거, 있는 거, 계약, 합동행위, 상대방 없을 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상대방 있는 거,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박수치면서 증조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현상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정을 맞이하다. 쭉 내쉬면서 이러한 사실을 사설탐정이 알아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앞으로 이거 가지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조문으로 얘기하면요. 나중에 이것이 563조 3편 채권 563조를 통해서 2편 물권 186조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우리 민법은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파는데, 자, 이 갑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가서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가 아니에요. 무르기 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르기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고장 생겼을 때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계속 또 연습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연습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따라만 오시고 올라오는 강의, 자, 그날 들으시면 돼. 그리고 혹시 밀린 강의가 있으면 듣지 마세요. 제 강의, 이종근, 제가 하는 강의가 혹시 밀렸어. 그러면 시간 없을 때 거기 못 들어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건 딱 던져버리시고, 올라온 강의라도 제때때 들으세요. 왜? 반복할 때니까. 네, 힘내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